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저녁 무렵 박철수 65세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손에 꼭 쥔 채 3층짜리 깔끔한 주택 앞에 서 있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쓸쓸한 날들을 보내온 그는 오늘 드디어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철수는 지난 13년 동안 홀로 지내왔다. 아내 이영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빈 집은 더 이상 웃음소리를 담지 못했다. 혼밥에 익숙해졌고 어두운 방에서 라디오 소리를 벗삼아 지사우던 밤이 많았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의지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 혈압도 높아지고 몇 번씩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뻔한 순간이 생기면서 그는 마음속 깊이 이대로 혼자 버티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바로 그때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김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이 따뜻한 제안은 한편으로 가슴 뭉클하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나를 원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결국 철수는 마음을 접고 그래, 한 번쯤은 자식들 곁에서 지내며 노년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집 앞까지 오게 된 것이다. 철수는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철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왜 밖에서 서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민수는 반가운 얼굴로 달려나와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며느리 서연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버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는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따뜻한 환영에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무거움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철수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다. 멸치볶음, 갈치찜, 된장찌개까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상이었다. 서현은 연신 밥그릇을 채워주며 말했다. 아버님, 많이 드셔야 해요.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시죠. 철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혹시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가 참으로 그리웠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힘드셨죠? 앞으로는 저희가 곁에 있으니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말에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외로움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허무함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선택은 어쩌면 옳을지도 모른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정말 이 따뜻함이 오래 지속될까? 아니면 또 다른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나자 철수는 작은 이상 징후들을 놓치지 않았다. 식탁 위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 돈과 생활비 이야기가 자주 끼어들었다. 민수와 서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은근히 여유 자금이나 저축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혹시 연금 말고 따로 저축해 두신 건 없으세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쓰실 일이 생기면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철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다. 뭐, 큰 돈은 없어. 그저 연금 조금으로 생활하는 정도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 갑자기 저런 걸 묻지? 정말 단순한 걱정일까? 아니면 그날 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민수가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반짝거리는 신형 외제차 사진이었다. 아버지, 이 차 어떤가요? 이번에 할인 행사도 있다던데 연비도 좋고 내부도 넓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기에도 편할 거예요. 철수는 사진 속 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좋긴 한데 가격이 만만치 않겠구나. 지금 차도 충분히 다니지 않니? 괜히 빚만 늘리지 말아라.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때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다 계산해 둔 거예요. 큰 부담 없어요. 아버님도 병원 다니실 때 편해지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 좋잖아요.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잘 생각해봐라. 하지만 아버지는 차가 뭐든 상관없다. 그 대답에 서연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고 민수는 묵묵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철수는 방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에 빠져들기 직전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당신 왜 아버님을 제대로 설득 안 해? 이번 주 안에 계약금 내야 한다고 했잖아. 대출도 아직 덜 갚았는데 이러다 다 무너진다고. 민수의 낮고 답답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 성격 몰라. 대놓고 돈 달라는 건 절대 안 돼. 조금씩 설득해야지. 그 순간 철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식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손길 뒤에 이런 대화가 숨어 있었다니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아픔이 일렁였다. 며칠 뒤 주말 저녁 민수는 특별히 상을 차렸다. 아버지, 오늘은 저랑 한잔 하시죠. 예전처럼 아버지랑 술잔 기울이고 싶어요. 철수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잔을 들었다. 서연은 곁에서 연신술을 따르며 분위기를 맞췄다. 아버님 조금만 드세요. 몸에도 좋아요. 잔이 거듭오가자 철수의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소파에 깊숙이 파묻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순간 귓가에 낯설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수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사실 저축하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철수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마치 제대로 듣지 못한 듯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민수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철수의 머릿속은 술 기운에도 불구하고 번개처럼 번쩍였다. 결국 이 자리의 목적은 이것이었구나. 그는 애써 무심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뭐 남은 건 별로 없다. 많아야 5천만 원 정도겠지. 그 순간 방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5천만 원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연금만 해도 몇 년째인데 적어도 5억은 되셔야죠. 철수는 몸을 뒤척이며 눈을 감은 척했다. 두 사람은 그가 곤히 취해 잠든 줄 알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다. 들었지? 아버지가 진심을 말하지 않는 거야. 분명히 돈을 감추고 있어. 서연은 한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내가 그래서 반대한 거야.
아버님 모시자고 한 게 괜히 부담만 늘었어. 이렇게까지 숨기실 줄은 몰랐지. 그 말은 철수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나를 모신 게 진심으로 효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돈 때문이었구나. 그는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온몸이 술기운이 아니라 배신감으로 휘청거렸다. 오래전 2번의 결혼에서 겪었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그때도 돈 때문에 이용당했었는데 이제는 피부티인 자식에게서 같은 칼날을 맞게 되다니. 그날 밤 철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2글자는 단 하나였다. 떠나라.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철수는 깊은 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집안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옆방에서는 민수와 서연이 곤히 잠든 듯 숨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철수의 가슴속은 이미 정해진 결심으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정리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셔츠 몇 벌, 얇은 내복, 낡아빠진 지갑과 작은 수첩 한 권. 짐이라고 해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자 벽시계가 똑똑 하고 새벽 2시를 알렸다. 철수는 잠시 시계를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머물 이유가 없다. 그는 이른 아침 은행 창구가 열리자마자 발걸음을 옮겨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돈 중 극히 일부분이었지만 아들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전기라 여겼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자기 방 침대 위에 현금 봉투를 가지러 어니 올려두었다. 그리고 수첩에서 작은 종이를 뜯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다. 민수, 서연아. 아버지는 지난밤 너희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아버지를 모신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 참으로 서글펐다.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겠다. 이 돈은 작은 보탬이라 생각하고 받아라. 이제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말거라. 펜을 내려놓는 순간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싸늘한 새벽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철수는 흰 머리를 흔들며 발걸음을 옮겼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열쇠가 달그락 울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택시 불빛이 다가왔다. 철수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기사에게 말했다. 서울역까지 부탁합니다. 차창 너머로 민수의 집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철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기차는 느릿느릿 달려 한적한 시골역에 도착했다. 철수는 낡은 가방을 메고 승강장을 내려섰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참새의 지저귐과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수십 년을 살아온 고향, 오랜만에 돌아온 집 앞 골목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잡초가 무성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수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화려한 세 층짜리 주택에서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 그것이 바로 이 낡은 집에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은 그는 먼저 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였다. 은은히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우려내며 창밖을 바라봤다. 먼지가 쌓인 가구와 삐걱거리는 마루바닥조차도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다. 잠시 후 마을 이웃 강 노인이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박 선생, 오랜만에 돌아오셨구먼. 혼자 계신다더니 이제야 오셨소.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이 허름해도 제 마음은 편하네요. 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결국 사람은 자기 자리가 제일 편한 법이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철수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솔한 온기가 이곳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등잔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다. 반찬은 소박한 김치와 두부조림뿐이었지만 속은 오히려 든든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짓된 미소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바로 이것이 진짜 안식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낡은 목재 침대에 몸을 뉘었다. 창밖으로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고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했다. 철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보다 호화로운 밥상보다 결국 나에게 필요한 건 이런 고요함이구나. 며칠 뒤 철수는 고향집 마당에서 국화를 다듬고 있었다. 가위질 소리에 섞여 낯익은 벨소리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오래된 장기 친구 임노인이었다. 철수 형님, 괜히 이런 말 전해야 할지 망설였소. 낯설게 조심스러운 그의 목소리에 철수는 가위를 멈췄다. 뭔 일인데 그래? 임노인은 한숨을 쉬며 낮게 말했다. 은행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며느리 김서연 씨 이름으로 큰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하더이다. 순간 철수의 손에서 가위가 덜컥 떨어졌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뭐라고? 서연이가... 임노인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형님을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최근에도 다른 데서 돈을 더 빌리려 한다더군요. 형님께 누가 될까 걱정돼서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철수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끝이 저려오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며느리의 과도한 친절, 영업 후 이어졌던 차를 바꾸자는 말, 그리고 은근한 눈빛들, 결국 모든 것이 빚 때문이었구나. 그는 느릿느릿 마루에 걸터 앉았다. 가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국화 꽃잎이 흔들렸다. 철수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아들을 향한 연민이 밀려왔다. 민수는 본래 성실하고 순박한 아이였다. 하지만 욕심 많은 아내와 얽히면서 결국 이 빚더미에 함께 매달리게 된 것이다.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불쌍한 녀석, 결국 너도 덫에 걸려버렸구나. 그날 밤 철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서연, 네가 그렇게 웃으며 다가왔던 이유가 결국 이거였구나. 돈, 빚,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정을 빚더미에 앉히고 시아버지마저 속여 재산을 캐내려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노의 끝에는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아들 민수였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모범생이었다. 친구들이 놀 때에도 책을 놓지 않았고 대학 시절에는 집안 형편을 돕겠다고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이였다. 아내를 일찍 잃은 철수에게 민수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다. 그런 아들이 지금 빚에 허덕이며 아내의 무모한 선택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불쌍한 녀석, 네 잘못이라기보다는 네가 선택한 배우자의 그릇된 욕심이 널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거지. 철수는 창문을 열어 젖혀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하늘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서연인가?
아니면 그런 며느리의 말에 끌려다니는 민수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아들을 향한 애정이 분노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에 대한 원망은 깊었지만 민수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설령 또다시 상처를 입더라도 이번만큼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철수는 굳게 입술을 다물며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마당의 국화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아들 민수가 어깨를 축 늘린 채 서 있었다.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들을 마당 안으로 들였다. 왔구나? 들어와라. 민수는 발걸음을 옮기다 문득 멈춰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마당 바닥에 두 손을 짚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철수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들을 만큼 들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민수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울먹이며 고백했다. 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아내가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휘말려 빚을 키우고 말았어요. 그걸 아버지께 들킬까 두려워 그런 어리석은 짓까지 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번졌다. 철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안쓰러움이 뒤엉켜 복잡한 파도가 일었다. 민수는 두 손을 모아 애원하듯 말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내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 건 정말 후회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철수는 마침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민수야, 네가 실수한 건 맞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아픈 건 네가 어려운 걸 숨기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거다.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흐느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뭐든 다 털어놓고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마당의 흙바닥을 적셨다. 철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내게 화를 낸 건 돈 때문이 아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사람은 가난할 수 있다. 빚을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지는 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아버지,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네가 힘들다 털어놨다면 아버지는 기꺼이 도와줬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돌려 말하고 술까지 먹여서 속마음을 떠보려만 했다. 그게 아버지를 가장 아프게 했다. 민수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는 두 손을 마주 모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에는 눈이 멀어 더 올리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묵묵히 아들의 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미워한다면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을 거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민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약속드립니다.
철수는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그래, 돈보다도 더 지켜야 할 건 진실이구나.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한동안 흐느끼던 민수는 마침내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나왔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 부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차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넘겼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참 침묵을 지킨 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한테 아낀 게 있었더냐? 먹을 것, 입을 것, 공부할 기회, 있는 힘껏 다 해주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너희 빚을 대신 떠안아야 한다니 마음이 착잡하다. 민수는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했다.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집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철수는 그의 떨리는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아들을 완전히 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도움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좋다. 철수의 단호한 한마디에 민수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아버지가 이번 한 번은 도와주겠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마. 이건 마지막이다. 다시는 없다. 민수의 눈이 순간 크게 열렸다.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철수의 다음 말은 더욱 무거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부부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다. 지키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다시는 너희와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무슨 조건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닥쳐올 대화를 준비했다. 좋다. 그렇다면 들어라. 철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첫째,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당장 팔아라. 빚에 허덕이면서 체면 때문에 차를 유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허세는 내려놓고 너희 형편에 맞는 생활부터 시작해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아버지, 바로 팔겠습니다.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둘째, 이번에 아버지가 빚을 막아주더라도 그 후부터는 반드시 절약하며 살아라. 다시는 무리한 대출이나 사치스러운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벌어들인 범위 안에서 살 줄 알아야 한다. 민수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더욱 엄격하게 말했다. 셋째, 앞으로 내 돈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연금이니 저축이니 그게 얼마나 되든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버지가 가진 돈은 아버지 노후를 위한 것이지 너희 빚을 메우기 위한 주머니가 아니다. 다시는 그 문제로 아버지를 흔들지 말아라. 민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거듭 고개를 숙였다. 예, 아버지, 다시는 그런 말씀 꺼내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아들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가 그 약속을 지킨다면 아버지는 이번 한 번 너희를 돕겠다. 하지만 다시 어기면 그땐 진짜 끝이다. 민수는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연신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평생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무겁게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정말로 이번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며칠 뒤 철수는 민수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빚을 정리해 주었다.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철수의 가슴은 먹먹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이 돈이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서명을 마쳤다. 그날 이후 민수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본업이 끝난 뒤에도 야근과 부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피곤에 절은 얼굴로 전화해 와서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벌어야 하니까요. 철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지금은 진심으로 달라지려는구나. 며느리 서연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이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나 과도한 소비 습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회사 생활을 접고 근처 상점에서 단순 판매 일을 시작했다. 수입은 적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소박하지만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요. 목소리 속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조금은 겸손함과 성숙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와 서연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꾸준함이 철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 달부터 우리도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조금씩이라도 모아가려고요. 철수는 잠시 말없이 수화기를 붙잡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작은 시작이야말로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시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다. 민수는 밤낮으로 일했고 서연은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다. 몇 달 후 드디어 마지막 채무까지 상환했다는 소식이 철수의 귀에 들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드디어 마지막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아도 돼요. 옆에서 민수의 목소리도 겹쳐졌다. 아버지,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주신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혀 답이 나오지 않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잘했다. 너희가 해냈구나. 며칠 뒤 민수 부부는 직접 시골집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는 그동안 욕심만 부리며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이제야 그걸 배운 것 같구나. 민수는 곧장 작은 통장을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지, 저희가 새로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매달 빠짐없이 넣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관해 주시면 더 책임감 있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통장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잔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좋다. 아버지가 맡아주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통장보다 너희 마음가짐이다. 그걸 잃지 않으면 된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억지 웃음도 숨겨진 속내도 없는 자리. 오로지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만이 있었다.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큰일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습니다. 벌써 2달이 넘었답니다. 철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를 꼭 쥔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밀려올랐다. 그래, 정말 축하할 일이구나. 이번 아이는 너희 부부가 새 출발을 하는 증거다. 꼭 잘 지켜라. 민수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예, 아버지. 이번만큼은 진짜 가장으로서 책임 다하겠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전화를 바꿔들고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님,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품고 나니 이제는 제 욕심보다 가정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철수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가 따뜻하게 답했다. 그래,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리지 않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라. 시간이 흘러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 무렵 민수 부부는 시골집을 다시 찾아왔다. 서연의 배는 이미 불러 있었고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차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버지, 아이가 태어나면 꼭 여기에도 자주 데려오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며느리의 배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작은 생명의 기운이 전해지는 듯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구나. 어느 늦은 밤, 철수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서연이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철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 가방을 챙겨 첫 새벽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도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병실 앞을 서성이며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의 눈은 피곤과 불안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철수는 그저 그의 어깨를 힘있게 잡아주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믿어라. 몇 시간 뒤 분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순간 철수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윽고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왔다. 얼굴은 붉고 작았지만 눈매는 어딘가 민수와 닮아 있었다. 아버지, 우리 딸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이 가득했다. 철수는 두 손을 내밀어 아기를 조심스레 받아 안았다. 작은 숨결, 따뜻한 천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는 속삭였다. 어서 와라, 우리 집의 새 빛이여. 곁에서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믿음이란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바뀌었기에 아버지도 다시 마음을 연 거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병원 복도에 잔잔히 번지는 빛은 마치 어두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새벽을 맞이한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철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돈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도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일어선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밤이 깊어 병원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철수는 병실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곤히 잠든 손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했다. 평생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남는 건 피와 땀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이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신뢰와 가족의 정은 되찾기 어렵다. 다행히 이 아이가 태어나며 우리 집안도 다시 살아났다. 며칠 뒤 철수는 시골로 돌아갔다. 고향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후회, 그리고 작은 손녀의 숨결, 모든 것이 한 편의 긴 드라마 같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원망보다 용서를 택하리라. 의심보다 믿음을 택하리라. 그것이 나이 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시간은 흘러 민수 부부는 검소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갔다. 작은 집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손녀를 정성껏 키워냈다. 철수는 가끔 도시로 올라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난 아픔이 조금씩 옅어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되새겼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는 가족의 마음이다. 그것만 지켜진다면 어떤 풍파도 결국 지나간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 평온이 찾아왔구나.